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살펴보면요. 이 재수생과 N수생 친구들은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고3 현역 친구들은 이 고3이 처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뭐 매달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도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는 모의고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 2주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예요. 도대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도대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거죠. 한번 중간 점검 들어갈 때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하고 있다면 중간 점검에서 분명히 그 문제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내가 그동안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지 해왔다면 말이지. 잘하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수능과 결이 비슷한 모의고사죠. 그렇지. 그래서 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을 이런 트렌드로 낼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막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은 과목별로 그 시그널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신호들을 완벽하게 잡아내기는 좀 힘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신호를 받아가야 돼.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사실 그동안은 너무나 쉽게 나오다가 킬러만 막 어렵게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작년 6월 가형 시험부터 이 중킬러라고 부르는 이 4점짜리 있잖아요. 킬러는 아닌 4점짜리. 이 문제들이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선생님이 그때도 이게 아무래도 신호 같다. 수능에도 이런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너무 기초적인 것들만 공부해서 킬러 빼고 다 맞출 생각하지 말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4점짜리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봐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작년 수능이 그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 평가원이 보내는 시그널들을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 그지?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시를 쓰잖아. 근데 여러분들 수시 접수가 아마 9월 선생님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9월 12일이면 9월 모의고사가 우리 9월 4일쯤 치러질 거거든요. 9월 4일, 5일 이때 치러지거든. 그러면 아직 9월 성적표를 받기 전에 수시 접수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성적표까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이 6월 평가원이거든. 선생님, 교육청 시험들도 있잖아요. 아니지, 교육청 시험들은요, 여러분 재학생들 가지고만 치러져요. 근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 정확하게 내 위치, 현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수시랑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점수가 좋지 않아. 그러면 수시를 내 마음껏 질러볼 수가 없겠지. 우리가 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질러볼 수가 없어. 왜? 수능 점수가 불안하니까. 뭔가 올해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당히 맞추던지 하향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딱 제대로 공부해서 봐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희망이 보인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점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그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시에서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치? 왜? 나는 수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시라는 게 있으니까 수시에서 한번 되든 안 되든 질러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9월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9월 평가원 성적표는 이제 수시 이후에 나오게 되니 여러분들이 재수생 포함해서 정확한 나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시험이 6월 평가원이지 않을까. 왜 또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기는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생각해봐. 선생님이 6월 평가원 시험 가지고 니네가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길지 가형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뭐 수시를 조금 높이 써볼지 이런 결정을 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결정이 될 시험이 되려면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줘서 본 시험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아니 생각을 해봐. 나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닥쳐서 6월 시험 봤어. 우리 선생님이 이걸로 결정하랬다. 가형 점수 똥이네? 그냥 나형으로 바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치?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그쵸?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딱 봐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이 6월 평가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치? 이제 좀 느껴지지.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동안은 이제 뭐 개념들 위주로 이렇게 봐왔는데 이 남은 2주 동안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전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 자, 선생님이 14일 남은 이 시점에서 6평 벼락치기 코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지금 이 개념 부분, 수학은 어쨌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범위를 개념을 그래도 얼추 공부를 끊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지금부터는요 6평 준비태세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D-9일부터 14일까지 이 한 5일 정도 동안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많은 개념이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있지 않아요. 까먹은 부분들, 잊어버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좌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개념 총정리죠. 6평 뿌시기 강의. 자, 6평 뿌시기 강의는 뭐냐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테마들 잡아서 지금 주풀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문제씩들 여기 단원에선 이런 게 나올 거야. 이 단원에선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6월 평가원 범위에 맞춰서 선생님이 강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한 바퀴 들었다면 그치? 이제 이 6평 푸시기 강의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복습을 해주는 거죠.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D-8일부터 D-5일까지는요. 선생님이 5월 19일이죠. 5월 19일 현장에서 우리 3학년 친구들 데리고 6평 리허설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끝냈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 번 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딱 재고요. 집에서 혼자 풀 때도 시간을 딱 재고 선생님 모의고사 무료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가 좋냐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바퀴 풀어보면은요. 나의 취약점이 드러나요. 어느 단원이 부족하다. 내가 이쪽 개념은 기본적인 것인데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드러나거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중 공부 다시 해야 되겠지. 내가 공부해놓은 개념서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도함수의 활용 부분이 너무 약하더라. 문제가 도함수의 활용은 막 다 틀렸어? 이러면 도함수의 활용 파트 내가 공부해놨던 거 있지?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놨던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치? 까먹은 부분들 기억날 수 있게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바로 다음날 선생님이 업로드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6평 리허설 가지고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그 다음 그렇죠. D-1일부터 D-4일까지 이 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이제 오답문항 복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개념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등비급수 도형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니면 주풀 이런 교재들은 매번 큰 모의고사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전날 그치 한 바퀴 정리하기로 다시 한번 돌려보면 너무나 좋은 그런 콘텐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념 공부하면서 뭐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놨다던가 아니면 왜 우리 단권화라고 하죠. 개념 단권화 주특기 플러스에다 단권화 시켜놨던 그런 내용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내용이 그죠. 그런 오답 문항들을
D-1일까지 한번 싹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준비해서 6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6평 막상 보고 나면은 아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참 공부를 하고 보는 거랑 안 하고 보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줬으니까 이 계획대로 이 14일 동안은 한번 여러분들이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될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전반전 끝난 거잖아. 그죠? 그럼 평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적인 수능이 되려면 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요, 여러분 객관적이어야 돼요. 거기다 감정을 실으면 안 돼. 이유를 달면 안 돼. 내가 이 상반기에는 몸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런 이유 불문하고 딱 객관적인 스스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본 시험지 가지고 점수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 내가 전반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집중할 수 없었다. 절대 후반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분명히 수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시그널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 6월 평가원 점수를 가지고 이후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 아마 스스로 계획하기가 좀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동그라미 맞고 틀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혹은 내가 조금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공부를 소홀히 했다. 이제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우리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카톡 상담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 판단이 좀 불가하다 생각하면 이럴 때 나 써먹으라고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 써먹으라고요. 선생님이 카톡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6평 시험지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는 건 금방 보내잖아요. 이게 게시판으로도 상관이 없는데 게시판으로 올리면 선생님도 문제 풀이 손으로 써가지고 올려봤지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사진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을 하세요. 물론 이제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는 사실 카톡이 굉장히 엄청나게 옵니다. 저번에도 선생님 보니까 해설 강의 끝나고 나왔더니 막 350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대신 선생님이 바로바로 그날 피드백은 못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순서대로 선생님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보고 순서대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고 방향성을 좀 잡아줄 테니까 이 시험지를 가지고 나 혼자 스스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이용해서 남은 시간들은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죠. 6월 점수가 우리의 목표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6월 점수가 잘 나와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요. 6월 점수가 못 나와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치? 여러분들이 좀 이 6월 점수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왔던 이 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6월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좀 팁을 드렸는데 어때? 조금 도움이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준비하고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